안녕하세요. 책 읽고 독서 노트 쓰는 웬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를 읽고 독서 노트를 직접 썼는데요. 그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책은 처음엔 한 소녀의 오해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읽고 나면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이 생깁니다. 상상력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들춰보곤 했습니다. 이언 맥큐언이라는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독서 노트에는 어떻게 적었냐 하면 한 줄 요약 부분을 먼저 적었고요. 그래서 한 아이의 잘못된 목격과 한마디 거짓말이 이 소설 속 주인공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그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저의 나름대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상상력의 위험, 글쓰기와 진실, 또 사랑의 불가역성, 기억의 불완전성, 계급과 오해, 죄와 속죄, 이렇게 그냥 키워드식으로 적어두었어요. 이 위에는 뭐냐면 1부와 2부, 3부,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총 4개의 에피소드처럼 되어 있는 책인데 저의 감정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았어요. 이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에는 굉장한 호기심 때문에 그래프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크게 큰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래 부분에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총 한 5명 정도가 핵심 등장인물인데 그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장인물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언이는 작가 지망생이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소녀예요. 13살인데 상상력이 엄청나죠. 이 브라이언이의 언니가 세실리아인데 세실리아의 남자친구 로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 브라이언이가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면서 오해가 시작되는데 그게 나중엔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오해로 인해 자기가 한 거짓말이 세실리아와 로비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빼앗아가게 되죠. 결국 브라이언이의 거짓말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고 브라이언이는 죄책감도 느끼고 속죄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속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소설이었어요. 필사 문장으로는 제가 이제 소설가의 그 글쓰기에 대한 문장을 적어 두었는데 왜 이 문장을 적었냐면 처음에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문장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게 뭐랑 무슨 깊이 있는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니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소설을 구분하기 힘들게, 헷갈리게, 독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놨고 그 작가가 브라이언이죠. 브라이언이가 스스로 소설 속에 자기 이야기를 넣으면서 속죄를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한 독백이자 속죄이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핵심 주제가 키워드로 정리한 건 6개인데 그 중에서도 더 좁혀서 들어간다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상력의 위험하게 상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건데요.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하는 이 양면의 검 같은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핵심 주제 1번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되게 어린아이의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귀엽고 대단하다, 뭐 신기하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 아이의 상상력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짓말로 이게 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 제목도 속죄이지만 죄와 속죄에 대해서, 속죄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데 브라이언이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잖아요.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언니랑 언니의 남자친구 로비는 사실상 죽었거든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죄책감 속에 살면서 또 상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그려보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본 부분인데요. 바로 진실과 이야기의 그 경계예요. 지금 내가 읽은 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브라이언이가 다시 쓴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 장치를 뒀는데 브라이언이는 결국 작가가 되었고 이야기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원을 시도해요. 하지만 여기서 소설은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아니죠. 현실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다시 썼는데 그렇다고 죽은 언니가 돌아올 리 없고 자신의 죄책감이 자신의 죄가 사라질 리 없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글쓰기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나 어떤 해결책 이런 것이 아니라 끝내 닿을 수 없는 어떤 속죄에 대해서 계속 손을 뻗어 나가는 행위, 끊임없이 속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았던 문장도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자기가 만든 미로 속에 자신을 가두고 맹목적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너무나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어린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자신의 잘못을 번복할 엄두를 못 냈다는 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른이어도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죄를 읽으면서 이 소설은 단순히 반전이 있는 소설이 아니라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은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기도 했어요. 결국 제가 핵심 주제라고 생각했던 이 6가지는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오해가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 또 왜 사랑은 되돌릴 수 없었는지, 기억은 왜 언제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왜 속죄는 끝내 완성될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독서노트 마지막에는 연계 독서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 3권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어요. 카조 이시쿠로의 남아있는 나날, 후회와 자기만의 서사가 있는 책이죠.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건 기억의 불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은 의식의 흐름대로 또 여성의 내면을 표현해주는 소설인데 이 책 속의 주인공도 여성이고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이 플롯들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3권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를 읽고 독서노트 쓴 거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독서노트에 남기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독서노트 쓰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